130만원으로 5천만원, 5천만원을 다시 1억으로, 1억을 다시 3억으로, 그리고 10억으로, 그리고 결국 30억으로 불린 방법이 담긴 전황 트레이더의 대형주 추세 추종 투자 법칙. 우리는 두 편의 영상으로 그의 투자 방법을 면밀히 공부하였습니다.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기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전에서 실천해봐야 그 배움이 비로소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황 트레이더의 기법을 실전에 직접 적용해본 결과와 응용법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황 트레이더의 매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고요. 기관 수급은 한번 들어오면 연속성을 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보 강도입니다. 상보 강도라는 것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상한가라던가 등락률 대비해서 우수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락률을 중요시 여겼고요. 거래대금 역시나 중요하게 여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재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재료는 아무 재료가 아니죠. 숫자가 명확히 찍힌 재료가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차트는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살펴서 정배열 또는 정배열 초입 요것을 확인했고요. 관점이다라는 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중요한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3조 이상이 되는 우량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미리 선정해 두는 겁니다. 당일 선정하는 게 아니죠. 미리 선정을 해두고 그 종목으로 6개월,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전황 트레이더님은 추세의 어떤 그 무너짐을 20일 이동평균선으로 1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매매 실행입니다. 종목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일 내가 이 종목으로 매매를 실행할지 역시나 절차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0783 투자자별 매매 동향, 당일 추이창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동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봤을 때에도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할 때, 보통 그럴 때 그날 지수가 상승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하는 그런 날의 매매를 실행하는 겁니다. 다른 때에는 매매 안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우리나라 이슈를 체크하는 겁니다. 악재가 없는지 보는 거죠. 그 전날이라던가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어야지 오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사안이 체크가 되었다라고 하면 3번입니다.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1번도 오케이, 2번도 나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3번 베팅이 실행됩니다. 내가 매수하려고 결정된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매수를 실행하려는 그 시간에도 0783 창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일관되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황 트레이더님은요, 엔간해서는 나는 베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딱히 나쁜 게 없다라고 하면 매매를 실행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위치 확인을 하고요. 15분 차트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실전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5분 봉 체크하고 3분 봉 체크하고 3분 봉 차트상 고점 대비 2% 하락에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3분 봉 차트상 20선에 눌렸을 때
비중 베팅을 실행한다라고 우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황 트레이더님은 3분봉상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 타점을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고 20선은요. 전황 트레이더님 차트 모양새를 보면 대부분이 고점 찍고 2% 하락 바닥권에서 지지받는 그 선이 20선이었습니다. 어쩌면 고점 대비 2%보다 20선이 조금 더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누가 봐도 대형 우량주죠. 거래대금 당연히 우수합니다. 시대 중심주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에 해당합니다. 자, 일봉상 음봉 2개가 나온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올 때 전황 트레이더의 매매 타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황 트레이더님의 타점은 기본적으로 일봉상 눌림 타점입니다. 눌렸다라는 건 연속 음봉, 그 전날 최소한 음봉 2개,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 근처에 시초가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다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는 날이 전황 트레이더의 매매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를 종목으로 이미 선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요 날은요,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이번 주 월요일, 그저께였죠. 그저께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자, 보면 그렇게까지 뭔가 빨간색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그래도 상승세가 나왔고 이 정도면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황 트레이더님은 완전히 나쁘지만 않으면 나는 베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시장 상황 0728 해외 증시 미국 지수 선물 창을 통해서 미국 지수 선물 동향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3일 아침 미국 지수 선물 상황을 캡처한 겁니다. 8시 42분에 캡처를 뜬 거고요. 이때 당시에 등락률은 그래도 플러스로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키움증권 0783 창이죠. 당일 추이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요때 제가 캡처를 못 떴어요. 참 아쉽게 캡처를 못 떴는데 그때 당시에 0783 창 어떤 형세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선물은요. 외국인이 명백하게 플러스 매수세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는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분명히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하고 있었어요. 자, 코스닥과 선물은 조건값에 부합하지만 코스피는 애매했습니다. 조건값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은 어떤 날일까요? 개인 투자자는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그게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그런다. 그런 날은 매매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키움증권 0783 창을 확인했을 때 완전 나쁜 상황은 아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 중요한 것은 장 초반에 첫 번째 15분봉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분봉 첫 번째 캔들을 보시면 15분봉상 60선과 120선이 일단은 현재 역배열에서 정배열되는 초입에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뽑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매수 당시, 매수 타점이 나온 당시에 SK하이닉스의 일봉 모양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황 트레이더님의 매수 타점은 연속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이렇게 뽑아지면서 반등하는 날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이제 매수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매수 타점이 나왔던 11시 38분경의 프로그램 매수 현황입니다. 보시면 순매수 금액이 빨갛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매수 타점 11시 38분에 캡처를 한 3분봉 차트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2% 하락도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던 날이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2% 하락의 바닥을 기다렸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봉 차트상 20선에 눌렸을 때 20선 가까이 이격이 좁아졌을 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적절한 매집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수는요. 고점 대비 2% 하락이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10시나 11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해도 9시 즈음 해서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찰하면서 11시나 12시 사이에 지수 현황, 프로그램 매수 현황, 이때 시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게 뭐냐면 기관의 잠정 수급이 나옵니다. 기관의 잠정 수급까지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확인하고 3분봉상 20선 눌림 타점 나올 때 계속 매집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호가창에 쌓여있는 물량이 30억, 100억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비중 베팅을 한다 해도 무리가 없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사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기법은 사용을 하면 이제는 효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호가창이 매우 두꺼운 종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매수를 실행할 당시의 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2% 상승하고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3분봉 차트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우호적이죠. 기관의 잠정 수급도 우호적이죠. 시장 상황도 우호적이죠. 선물 매수라던가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매집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매수 이후로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요. 다음날 매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갭이 뜨지 않았어요. 갭이 뜨지 않았고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되려 음봉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익을 익절해야 되겠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수익을 익절할 수 있었다. 자, 이 기법은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법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응을 하고 눌림의 눌림을 잡아가는 기법입니다. 1봉상 눌림을 잡아가는 기법이죠. 3분봉상 눌림을 잡아가는 기법입니다.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반등 지점을 노린다라는 측면에서 추세를 따라가는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일의 시장의 방향성을 모두 체크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성이 높지만 그 안정성에다 더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큰 장점으로 비중 베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 트레이더님이 이 기법으로 적극적으로 비중 베팅을 해서 크게 수익을 불려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법의 응용입니다. 자, 이 기법, 이 매매는요, 장중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중 매매의 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MTS 매매 환경을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면 매매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MTS 환경을 구축하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비중 베팅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빵 베팅은 멸망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른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특히나 레버리지를 정말 극한적으로 쓰는 건 상승할 때 수익률도 좋겠지만 하락할 때 이 하락 관리를 못하면 계좌가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비중 베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금 관리 규칙으로 일단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자, 비중 베팅은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 맞습니다. 다만 수익이 쌓였을 때 일단 작게 하면서 수익을 쌓아 두시고요. 그 수익을 담보로 크게 베팅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계좌로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작은 계좌로 내가 잃어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금액으로 한번 레버리지를 한번 세게 써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 기법 충분히 승산이 있는 기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2% 손절을 사용합니다. 2% 손절에 5%에서 10% 익절을 하게 되면은요, 손익비 환경이 1대3 정도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기법 자체가 승률이 30% 정도만 나와도 이 기법은 굉장히 좋은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법 만약에 장세 분위기하고 주도주를 잘만 맞추면 수익을 길게 가져갔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시세 초입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내가 포지션을 잘 잡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수익을 더 길게 가져가고요.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쌓여있는 그 수익을 담보로 또 명확한 매수 타점이 나오면 그 수익을 담보로 더 세게 비중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위험성을 또 낮출 수 있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전황트레이더님의 실전 기법을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